자, 안녕하십니까. 자, 세종국토개발 대표 전은성입니다. 자, 이제 저희가 새로운 코너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카페에다가 여러분들 부동산 고민을 적어주시면 그 중에 선택된 분들은 제가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고민을 이제 해결해 드리는 이런 새로운 코너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코너에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 드리고 계속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KDI 10월달 동향 먼저 한번 짚어볼게요. 이제 KDI가 몬슬리 이코노믹 트렌드 해가지고 매달 경제 동향을 발표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좀 재미있는 설문조사도 있고 해가지고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 경제 부분과 이제 그 미국 부분만 한번 짚어볼 건데 세계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고 불확실성, 항상 이 말은 경제에서 항상 나오는 말입니다.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참 이 불확실성, 경제학자들이 맨날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불확실성이에요. 저도 경제학자 할 것 같아요. 뭐 불확실하다고 하면 되니까는 뭐 맞출 필요도 없어. 불확실해 그냥. 확대되는 가운데 주요국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도 강화되는 모습.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나는 잘 모르겠는데 주요국의 완화 통화 정책 기조도 강화되는 모습. 기조 강화되는 건 현상이잖아요. 현상만 설명하면 돼요. 그쵸? 그러니까 경제를 참 맞추는 건 어렵다라는 뜻이에요. 왜 그렇게 되는지.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주요국의 통화 정책 기조가 강화되는 모습이다. 그래서 완화적 통화 정책이죠. 그쵸? 완화적 통화 정책 기조도 강화되는 모습이다.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통화 정책을 완화한다라는 뜻은 이제 통화를 많이 푸는 거죠. 성장세가 둔화되니까 투자를 많이 하라고 돈을 많이 푸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이렇고 미국 같은 경우 미국도 한번 보면 미국 경제는 소비와 고용 부분이 양호한 흐름을 보였으나 생산 증가세가 축소되고 수출 및 선행 지표가 악화되면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어요.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성장세가 둔화되는 것은 이 성장세 둔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연내에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도 높아진 상태이다. 우리 작년에 예측했던 부분과 전혀 세계 경제가 다른 현상을 띠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미국이 엄청난 금리를 상승시킬 것이다. 그래서 집 가진 사람은 이제 큰일 났다 이런 말들 많이 했었는데 완전 다른 현상으로 지금 경제는 흘러가고 있죠. KDI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부동산 시장 전문가 설문조사 그러니까는 되게 많은 사람들한테 했어요. 1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이 낮음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감소했고 낮음 이제 감소했죠. 그리고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이 매우 높음이라고 한 응답은 증가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아질 거라고 한 부분이 훨씬 더 많이 증가를 한 거죠. 그래서 서울 매매가격 상승률에 대해서 낮음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23.6%보다 11.4%를 기록하였으며 높다고 응답한 비중도 54.3%를 차지하며 확대되었어요.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이 전문가의 의견이 맨날 변동된다라는 뜻이죠. 그쵸? 이런 거 잘 봐야 됩니다. 그 전문가의 의견이 맨날 변동되고 말은 불확실하다, 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사실 전문가나 경제학자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말이 맨날 바뀌는 게 무슨 전문가예요. 105명 집단을 놓고 105명 집단을 놓고 이제 9월 17일부터 9월 23일 사이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전망에 대한 평가가 전분기에 대비 이 사람들의 의견이 되게 막 바뀌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을 예측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게 말이 바뀌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남의 의견을 존중하기보다는 좀 본인의 의견을 좀 많이 믿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전문가라고 해서 모든 거를 맞힐 수 있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어느 정도 큰 그림을 그렸다면은 소신껏 행동을 하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재밌는 내용이에요. 맞지도 않는 내용이고 얘네들도 변한다. 전문가도 변한다. 근데 어떻게 변했냐? 많이 오를 것이라고 하는 비중으로 이제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매매 가격 상승률에 대한 평가가 높다라는 비중이 이제 많이 늘어난 거고 마찬가지로 1년 후 매매 가격 상승 변화가 굉장히 2.5% 이상 뭐 한 이제 높다 떨어지는 건 거의 없고요. 그렇죠? 높다라는 비중이 굉장히 많이 나타난 그래프를 나타낸 겁니다. 이게 이제 KDI에서 9월 달에 이제 설문 조사를 한 것을 이번 달에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현상들, 그러니까 통화 정책을 완화하는 기조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많아지고 있고, 미국도 미국 금리를 인하하는 것도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을 완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이라는 것을 가만히 보면, 제가 요즘에 여러분들한테 책 하나 뭐 제가 읽고 있는 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뭐 여기에 책에 대해서 협찬을 받은 것도 아니고 사실 좀 이 내용을 한번 보면 이제 돈은 페이크, 그러니까는 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속임 뭐 이런 그 돈에 대해서는 이거 가짜 돈이다. 이 가짜 돈이라는 거를 말을 하고 있어요. 돈이라는 것은 계속 찍어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돈의 가치는 정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뭐 금과 은을 많이 갖고 있어라 이렇게 많이 하는데, 금, 은은 규제 대상이 아니죠. 왜냐하면 금, 은 자체도 지금 그 금강에서 계속 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부동산이라는 것은 진짜 박원순 시장처럼 도로 위에 땅을 다시 만들지 않는 이상 땅이라는 건 다시 재탄생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땅 위에 도로를 짓고 그 위에 다시 땅을 만들어서 그 위에 집을 짓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 말고는 땅을 재생산하는 것은 뭐 바다를 막는 거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 재생산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부증성을 갖고 있는, 늘어나지 않는 성질을 갖고 있는 부동산은 우리나라에서는 항상 규제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규제 대상이 되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규제를 안 받는 거는 좋은 게 아닌 거죠. 근데 규제를 많이 받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좋으니까, 독점을 하면 안 되니까는 규제를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독점을 내가 만약 하고 있고 소유권을 갖고 있다면은 규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굉장히 성공을 한 거죠. 우리 세무조사 받는 사람들 성공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라 부동산 규제에 직접적으로 본인이 해당이 된다라면은 그분도 부동산 쪽에 있어서는 어쩌면 성공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동산이라는 것, 부동산으로 부자 된 사람들, 부자가 됐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먹고 놀고 방탕하게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거짓된 돈에서 부동산이라는 실물을 갖고 있으면서 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방어를 잘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부동산을 투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실물로서 방어를 하는 어떤 그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많이 깨우쳐야지만이 이런 시대에서 전 세계적으로 통화 정책이 완화되는 시기에서 여러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번 시간에도 설명드렸지만 한번 부동산 규제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드려 볼게요. 부동산 규제를 보면 이제 나올 건 다 나왔어요. 요즘에 왜 이렇게 부동산이 오를 것이냐라고 설문조사에서 그렇게 나온 이유는 뭐냐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잖아요.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 주가는 급등을 하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제는 이제 거의 다 나왔어요. 우리 구입시 규제 나왔죠. 대출 규제하는 거 다 나왔고, 보유시 규제하는 거, 뭐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것들, 그리고 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상승들, 그리고 양도시 양도소득세 조정대상 지역에 있어서 3주택자들은 20%까지
더 추가 과세를 하는 부분들. 그래서 부동산을 사고 갖고 있고 파는 거에 대한 모든 규제가 다 나와 있는 상태예요. 다 나와 있다 보니까는 더 이상 규제할 게 없어요. 규제를 더 이상 못하고 그냥 보완을 한다라는 거예요. 보완. 그러니까는 모든 불확실성이 거의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은 이제 다 나온 거죠. 이제 불확실성에 대한 게 없는 거죠. 아, 규제 이제 나올 만큼 다 나온 거구나. 그래서 오히려 보완할 게 있는 거지 새로 나올 게 없는 거죠. 급기야 구입, 보유, 양도를 다 규제하고 어디까지 규제를 하냐면은 이제 부동산 활용에 대한 규제를 하려고 해요. 부동산 활용에 대한 규제. 전월세 상한제를 하고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까지 만들면은 구입, 보유, 양도,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서 활용하는 모든 규제에 대한 게 다 나온 거죠. 그러니까는 나라에서 쓸 수 있는 규제는 다 쓴 거다 보니까 아, 이 정도에 있어서도 시장이 움직이지 않았다라면은 이제 모든 불확실성은 해소가 되고 그 다음부터는 부동산과 돈과의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규제에 있어서 다 막아도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이 오를 수 있는 거는 사실 이겁니다. 아무리 다 막아도 대출을 막고 뭐를 하더라도 우리 이거는 가진 자에 대한 규제잖아요. 가진 자에 대한 규제를 하고 가지지 않은 자에 대한 규제도 해요. 그럼 전세자금 대출 이것까지 규제를 하면은 가진 사람과 없는 사람, 가지지 않은 사람 모두를 규제를 할 수는 없는 거죠. 예? 우리가 진보 보수 정당이 나눠지는 것처럼 어느 한쪽에 있어서는 나라가 편을 들어야 되는 건데 이 전세자금 대출 자체가 이런 모든 살 수 있는 것을 규제를 하고 이것까지 규제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전세 가격은 분명히 또 올라가겠죠.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은 이 모든 걸 규제를 하더라도 전세 제도가 있는 이상 아무리 부동산 구입 시에 대출 규제를 하더라도 내가 사는 사람이 대출 못 받으면 전세 끼고 사면은 세입자가 대신 대출 받아서 내 집을 같이 사주는 거니까 이 부분 자체는 나라에서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부동산이 참 이 전세라는 제도 때문에 사실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잘 버텨주고 있는 겁니다. 세입자도 버텨주고 있으니까. 저희 카페에 이제 가입을 해가지고 Q&A란에 이렇게 글을 올리면은 이분은 이제 당첨된 거죠. 저희한테. 그래서 이분처럼 이제 이분 같은 분은 이제 이렇게 영상을 저희가 제작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한번 질문 먼저 볼게요.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카페 30대 초반인데 미혼입니다. 카페에 글을 올린 건데 이제 가점은 28점이고 아파트 청약을 지속적으로 해봤는데 당첨이 어렵대요. 당연하죠. 28점 갖고 어떻게 이 무슨 말이랑 똑같냐면 꼴등인데 대학 가기 되게 어렵습니다. 이거 같아요. 꼴등인데 계속 시험 봐야 됩니까? 꼴등인데 계속 청약만 해야 되는지 꼴등인데 계속 서울대 원서를 접수해야 되는지 아니면 소형이라도 사는 게 나은지 문의드립니다. 예, 점수를 못 삽니다. 예, 못 사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은 소형이라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당첨은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당첨이 되려면 사실 진짜 뭐 경쟁률이 굉장히 없는 비인기 아파트 쪽만 될 수 있겠죠. 아무도 지원 안 하는 저 지방대 이런 데는 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가점이 낮아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5년간 청약하지 못해 망설이고 있는데 현명 5년이 지나도 별로 변하지 않아요. 청약 가점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보고 갈게요. 총 청약 가점은 부양가족 수가 35점을 차지해요. 그래서 6명 이상 부양을 해야지 35점이 되고요. 자, 무주택으로 15년 이상을 해야 32점이 돼요. 근데 28점이라면서요. 그쵸? 그리고 여기에다가 청약 저축 가입 기간이 17점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15년 이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무주택으로 부양가족이 많으면서 청약 통장도 15년 이상, 그러니까 무주택 기간으로도 15년 이상, 그리고 하여튼 15년이 넘어야지만이 어느 정도 점수가 채워질 수가 있는 거죠. 15년 동안 집을 사기 위해서 기다린다?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집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이걸 기다리는 동안 집값은 어마어마하게 올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때 좀 싸게 당첨받을 수도 있겠죠. 만약 분양가 상한제를 하거나 뭐 분양하는 물건들은 계속 싸게 분양을 하게 냅두면은. 그렇지만은 분양가 상한제를 하더라도 지금부터 분양가가 머물러 있는 건 아니겠죠. 계속 올라가겠죠, 분양가도. 여하튼 간에 지금 집을 사더라도 통화가치 그때 싸게 분양받는 것보다 지금 오히려 주택을 구입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이 통화가치 하락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지금 질문하신 분이 충분히 해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집을 구입을 하실 수 있는 여건이라면은 구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비과세를 받을 때 하는 건데, 임대사업자 부분에 대해서도 1주택자가 비과세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별도 상의를 하시고, 임대사업자 부분은 별도로 또 저랑 상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하튼 간에 주택을 구입을 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머지 이제 마지막 한번 2개의 질문 정도만 오늘 할 건데, 이분 마지막 질문 보면, 자, 대전에 거주하면서 서울 은평 뉴타운 상림마을 13단지 전용 101제곱미터의 주택을 보유 중이다. 근데 이분도 임대 중입니다. 임대 중이고 최초로 분양받았네요. 분양받은 지가 오래됐고 2년 이상 거주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구입한 것은 9억이 넘으면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올해 파는 것들은 9억 넘는 부분에 대해서 거주를 안 하면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30%밖에 안 돼요. 근데 9억이 이제 넘는 것들이 이제 2년 거주해야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제 80%까지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내년에 팔 경우. 이제 올해까지 파는 경우는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올해까지 파는 것들은 거주의 의무도 없죠, 사실. 그래서 참고로 대전 아파트는 18년 12월에 구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18년 이제 9월 9.13 대책 이후에 구입을 하신 거네요. 9.13 대책 이후에 구입을 하신 것은 2년 거주 의무가 발생을 해요. 2년 거주 의무가 발생하고 그 전에 산 것들은 상관이 없는 거고, 그리고 2018년 9.13 이후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 전에 계약을 체결을 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 전에 2018년 9.13 대책 이후에 이전에 계약을 했다면은 기존 주택을 3년 안에 팔면은 비과세가 되는데, 만약에 그 이후에 계약을 해서 취득을 했다면은 은평뉴타운을 2년 안에 팔아야지만이 일시적인 2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의드릴 사항은 은평뉴타운을 매도하고 서울의 다른 지역 아파트나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의 주택으로 갈아타고 싶은데 시기를 언제쯤으로 결정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기간에 매각을 하셔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거는 이제 세테크에 대한 부분이죠. 세테크에 대한 부분. 세금을 안 내야 되는 거니까는. 그래서 세테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시기는 동시에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는 좀 빠르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은평뉴타운이 서울시 끝자락에서 자연환경은 되게 좋은 편이지만은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자연환경으로 집값이 상승하기에는 조금은 약간은 사치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집값이 상승이 되려면은 좀 서울 도심 쪽에 있어서 학군이 좋고 교통이 좋고 그리고 일자리와 가까워야지만이 집값이 상승을 많이 하는데, 은평뉴타운은 학군이 좋고 교통이 좋은 부분이 좀 멀리 있죠. 그런 부분들과는.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상승하는 데는 굉장히 더뎌요. 그래서 지금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시기에 매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마포구나 영등포구 쪽에 재개발이 가능성이 있는 물건으로 갈아타는 건 어떨까요? 여유자금 3, 4억으로 가능할까요? 조금 애매하기는 해요. 애매하기는 하는데 3, 4억으로 재개발을 되는 인근 지역에 아파트 또는 레버리지를 극도로 활용을 해가지고 상승할 물건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세한 투자처는 다음에 저희랑 또 상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매각을 빨리 하시고 그 다음에 은평뉴타운보다 더 투자성 있는 매물로 갈아타는 것으로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2가지 질문을 갖고 Q&A를 했는데 좀 처음 하려다 보니까는 좀 어색한 부분도 있고 제가 이제 컴퓨터를 다루는 이 툴 기술이 좀
딸리다 보니까는 막 지도를 열고 이렇게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조금 더 좀 숙달된 그 상태로 여러분들한테 질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는 앞으로 저희 쪽 이 코너에 많이 참여를 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항상 투자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Q&A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십시오.